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과 월가, 전문가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지목하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6년 이 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대전환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위태로운 나라다.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그 모든 비웃음은 경악과 공포로 변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방산과 배터리,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의 힘까지 모든 지표가 단 하나의 정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브리핑룸에서는 최근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수십조 달러 규모의 안보 전략을 주무르는 거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CIA 국장이 보고서 한 장을 테이블 중앙에 던졌습니다. 그 표지에는 커다랗게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 전문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 데이터가 정말 사실입니까?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정점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국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간과했던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바로 이 나라였어. 대한민국의 부상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과 같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 자체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야. 자네들은 아직도 한국을 예전의 그 작은 나라로 보고 있나? 그렇다면 자네들은 오늘 이 자리를 나갈 자격이 없네. 스크린에는 한 분석가의 15년 전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리처드 콜먼이라는 월가 최고의 분석가가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는 아주 오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나열된 현재의 데이터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5위, 반도체 점유율 압도적 1위, 배터리와 조선 수주량 1위. 모든 예측 곡선이 바닥을 뚫고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리처드 콜먼 박사님의 예측이 완벽하게 틀렸군요. 아니,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위험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에너지로 삼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국가였던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라고 불렀던 것들을 그들은 성장의 원료로 써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이용해 미래를 창조하는 법을 아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떨리는 손으로 지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 수치를 좀 보세요. 한국이 확보한 AI 핵심 인프라인 GPU가 무려 26만 장입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결단력을 보일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예산 문제로 1년째 토론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국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무서운 점일세. 그들은 토론하기보다 먼저 행동하네.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끊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나? 한국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1년 만에 모든 걸 국산화하고 전 세계 공급망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었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 경제가 무너질 줄 알았지. 오히려 그들은 방위 산업을 키워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네. 이건 도끼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야.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사회가 지배해온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공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가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2026년 예언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까? 한국이 정말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됐네.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고 한국의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도 멈추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왜 한국 무기를 사겠나? 미국 무기보다 성능이 좋고 무엇보다 납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이지. 문화는 또 어떤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노래를 부르며 한국식 삶을 동경하고 있네. 이건 총칼로 이룬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지배야. 자네들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생각해보게. 이미 우리 안방까지 한국이 점령했네. 한 분석관이 구석에서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군요. 우리가 10년 전에 그들을 비웃었을 때 그들은 묵묵히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2026년이 되면 그 누구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협력을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되겠지요. 이미 텍사스에 들어오는 삼성 공장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없으면 미국의 기술 패권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펜타곤의 비밀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 표준 국가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실상의 항복 선언에 가까운 인정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미국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들과 반드시 혈맹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네. 2026년부터 전개될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이제는 대한민국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올 테니까. 자네들이 읽었던 경제 교과서나 지정학 이론은 한국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과 뉴욕, 그리고 전 세계 금융가와 정보기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콜먼 박사가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군.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델을 한국에서 본 거야. 그는 지금 한국 전도사가 되어 월가를 휘젓고 다니고 있어. 맞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주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국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저 작은 반도가 해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군요. 그들은 기적을 만든 게 아니야. 7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위기와 싸우며 단련된 국가 DNA가 폭발한 것뿐이지. 2026년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진짜 위력을 목격하게 될 걸세. 그때가 되면 지금의 이 논쟁도 무의미해질 거야. 이미 모든 게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이유,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를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먼 박사, 당신은 이제 한국 홍보대사가 된 것 같군. 예전에 그 냉소적인 모습은 어디 갔나? 아니, 나는 그저 진실을 말하는 분석가일 뿐이야. 진실을 외면하는 건 분석가로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위대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야. 내 25년 커리어를 걸고 말하는데 2026년은 전 세계가 한국 앞에 무릎 꿇는 해가 될 거야. 이 뜨거운 진실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전성기. 이건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예언하고 두려워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위기를 무기로 바꾸고 사람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AI 인프라 확보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2배나 빠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 그런 단어 쓰지 마라. 어떻게 협력할지를 고민해라. 그들이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해주길 기도하는 게 더 빠를 거다. 이제 주도권은 그들에게 넘어갔어. 이것이 현재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 AI로, 방산을 넘어 우주로, 드라마를 넘어 메타버스로. 한국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영광일 정도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지. 전 세계가 예언한 전성기,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드디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황금기로 돌아온 겁니다. 긴장감 넘치는 펜타곤 브리핑룸의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이 받은 충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6년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게. 초강대국 그 이상의 단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군. 그들은 단순히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기술 강국이니까. 맞습니다. 2026년.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오기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위대한 역사의 증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자, 다음 보고서를 내오게. 한국의 AI 전략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인지 더 자세히 분석해야 해. 이번에는 한 줄도 놓치지 말고 완벽하게 분석해라. 이건 미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대한민국 분석팀을 2배로 늘리고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한국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국가 전체의 운명을 걸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 무기 하나, 심지어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하나가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포기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이미 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든 힘입니다. 맞아. 그 간절함과 열정이 지금의 초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거지. 이제 전 세계가 그 열정에 보답할 차례야. 2026년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황금기가 될 걸세. 대한민국,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6년 전성기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세계가 왜 우리에게 열광하는지, 그 비밀은 앞으로 계속될 이야기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소리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우리 민족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하는 나라, 기술과 문화로 세상을 치유하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보고서는 비밀로 해두게. 아직 대중이 알기엔 너무나 큰 충격일 테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2026년 이후의 세상은 대한민국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사실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 비밀 보고서의 제목은 대한민국 전성기의 서막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따라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70년의 시련과 그것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이미 전설입니다. 2026년 당신의 시대가 왔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말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가 경악한 그 2번째 이야기, 월가의 전설 리처드 콜먼이 한국 땅을 밟고 기절할 뻔한 사연이 이어집니다. 그가 본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에서 온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갈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6년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며 우리의 전성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더 깊이 파헤쳐보란 말이야. 콜먼, 자네가 그 적임자네. 네, 국장님.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어 보고하겠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어가지만 대한민국의 태양은 이제 막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를 비출 찬란한 대한민국의 빛. 그 빛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당신의 이름을 전 세계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2026년 전성기의 시작. 그것은 우리 민족의 승리이자 인류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정말 놀랍군. 한국이라는 나라. 알면 알수록 더 무서운 나라야. 하지만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군. 그들이 만들어갈 21세기가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깨닫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그것은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2026년 그 위대한 전성기를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입니다. 미국 뉴욕 월가에서 22년째 글로벌 매크로 분석을 담당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매일같이 측정하는 사람입니다. GMI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고 있죠. 월가에서는 저를 리스크를 읽는 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하면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고 제가 안전하다고 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데이터와 상식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0년에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당시 저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지대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 속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이죠. 게다가 저출산과 자원 부족까지 겹쳤으니 장기 성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전 세계 전문가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 말부터 쏟아지는 지표들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콜먼 박사님, 지표가 이상합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수출 그래프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폭발입니다. 조수 마이클의 외침에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어야 할 나라가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보고서로만 분석했던 그 나라, 제가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 저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제 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살던 워싱턴이나 뉴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 여기는 공항이 아니라 미래 도시의 기지 같은데.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 그리고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것이 통과되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서너 시간씩 줄을 서야 했던 경험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며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속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맙소사, 800mbps? 지금 기차가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데 끊김이 전혀 없다고. 워싱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학생은 태블릿 PC로 고화질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친구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 혼자만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강남 테헤란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솟아오른 고층 빌딩과 그 사이를 메운 화려한 전광판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활기찬 사람들. 그곳에는 제가 보고서에서 썼던 리스크나 성장의 둔화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공기가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기사님, 서울은 원래 이렇게 밤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나요? 다들 퇴근을 안 하는 건가요? 제 질문에 택시 기사님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손님.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잠이 없어요. 밤이 되어야 진짜 시작이죠. 저기 빌딩들 보세요. 다들 미래를 만드느라 바쁘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가만히 있는 걸 못 참거든요. 기사님의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못 참는 민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바로 저 말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AI 반도체 기업의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25만 장의 GPU를 확보했다는 그 전설적인 인물을 직접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열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와 그보다 더 뜨거운 연구원들의 열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박사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GPU 센터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대표가 안내한 곳에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늘어선 서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 한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정도 규모는 흔치 않습니다. 제 감탄에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막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더 오기가 생기는 민족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반도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그 정점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과 자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썼던 숫자들은 이들의 열정을 단 1%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콜먼 박사님, 왜 우리를 그렇게 위험하다고만 보셨어요? 우리가 리스크가 많은 건 맞지만 그 리스크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한 젊은 연구원이 웃으며 던진 질문에 저는 머리를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더 좋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중국이 압박하면 전 세계로 수출 시장을 넓힙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성장의 원료일 뿐이에요.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무기가 왜 잘 팔리는지 아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을 대비하며 실전 같은 기술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위기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나라입니다. 2026년 전성기요? 그거 우리한테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동안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얼만데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죠. 그들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국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들이 내놓는 논리와 기술적 근거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방산까지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보며 저는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내가 틀렸어. 25년 동안 내가 쌓아온 분석 모델은 쓰레기통에나 던져야겠군. 한국은 성장이 둔화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막 도약하기 위해 엔진을 가열한 나라였어.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과거의 보고서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한국의 성장은 멈출 것이다. 그 오만하고 멍청한 문장들을 보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심장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의 한올로 경제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먼 박사, 한국을 이해하려면 기술만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서 오직 사람에만 투자한 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그 간절함이 모여 지금의 초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교실에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교실에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의 삼성과 하이닉스를 만들고 K-팝과 K-컬처를 전 세계에 퍼뜨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의 위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람이었군요. 제가 놓친 변수가 바로 한국인 그 자체였네요. 저는 그날 오후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이 마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2026년 전 세계가 예언한 대한민국의 전성기. 그것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제 눈앞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본사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초강대국의 서막한 회의론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나는 선언한다. 2026년 이후의 세계 질서는 대한민국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보고서가 전송되는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총칼 없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뇌를 만들고 배터리라는 심장을 만들며 전 세계인의 영혼을 사로잡는 노래와 드라마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콜먼 박사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본사 디렉터가 화상회의에서 제게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표준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미래가 곧 우리가 살게 될 세상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이제 미래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인 지표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출장 마지막 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였던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을 때 당신들은 묵묵히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당신들의 길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야경을 향해 조용히 경의를 표했습니다. 2026년 전성기의 시작.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민족이 인류 역사에 남길 가장 찬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분석가로서의 제 모든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내 보고서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모두가 알게 할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빛은 전 세계를 비출 것이며 그 온기는 인류의 미래를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우리 민족의 승리가 이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을 제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본 진실입니다. 숨막히는 발전 뒤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거침없는 질주.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강대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직접 만난 한국의 기술 거물들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2026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위대한 이름이 전 세계 하늘에 영원히 빛나길 기도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장악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이 곧 이어집니다. 마이너스. 한국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딸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13살 된 제 딸아이는 평소에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던 아이였죠.
그런데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때? 정말 그렇게 멋진 곳이야? 나 이번 방학 때 서울에 있는 여름학교 프로그램 보내주면 안 돼.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친구들이 다 케이팝 좋아하고 가사 알아듣고 싶어 한단 말이야.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다니요. 이것은 단순히 음악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미 미국의 가정집 거실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한국은 중견국에 머물 것이라고 떠들고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를 호흡하며 그들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고 하더군요. 거실 스피커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칼로 국경을 넓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와 드라마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정복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승리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저처럼 한국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앞에는 CIA 국장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 지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보십시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총액 140억 달러 규모입니다. 폴란드가 왜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두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가격이 싸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가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콜먼 박사, 납기가 빠르다는 건 인정하겠네. 하지만 기술력이 우리 미국제와 비교가 되겠나? 한국 무기는 그저 가성비 제품 아닌가?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폴란드 장성들은 한국 무기가 이제 세계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성능은 미국제에 육박하면서도 관리는 훨씬 쉽고 무엇보다 그들이 원할 때 즉시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 앞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 무기는 1년 안에 도착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나라들에게 한국은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 준비를 멈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휴전선 너머로 수백만 발의 포탄이 조준된 상황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무기를 다듬고 개량해 왔습니다. 그 실전 데이터가 축적된 무기들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었습니다. 서구권의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바로 한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수출이 2030년까지 세계 4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사실로 보나? 아니요, 차관님. 제 분석으로는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2026년이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방산의 강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미 루마니아, 이집트, 심지어 호주까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를 선택했습니다. 사막부터 설원까지 지구상 모든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이제 한국뿐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생존 본능의 산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사람만이 유일한 자원이었던 나라. 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인재가 되고 그 인재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이제는 전 세계를 지키는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끄는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동거리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 온 관광객들이 저마다 K-뷰티 제품을 사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최고예요. 이곳에 오는 게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먹던 떡볶이를 여기서 먹다니 믿기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왔다는 한 여학생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K 콘텐츠 수출액은 2024년에 이미 13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고 한국의 웹툰을 읽으며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인 연습생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춤과 노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열정과 철학을 가르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완벽을 향한 집념. 그것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최고가 된 비결입니다. 관계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강력한 이유는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른 그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만난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먼 박사, 한국의 진짜 힘은 연결에 있어요. 우리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고 우리 무기가 유럽과 중동의 안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죠. 우리는 이제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을 하나로 묶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은 2026년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강대국들의 방향을 바꿉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유럽은 한국의 무기가 필요하며 중동은 한국의 스마트 도시 기술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전성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 질문에 교수님은 창밖의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졌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전성기는 지난 70년 동안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30년은 대한민국의 시대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조업 강국을 넘어 AI와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까지 선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HBM 반도체 점유율은 이미 80%를 넘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추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한강을 찾았습니다. 강변에서 운동하는 시민들, 다정하게 산책하는 연인들, 그리고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확신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위대한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너희가 만들어갈 2026년은 얼마나 더 찬란할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계여, 이제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은 총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대신 기술로 세상을 편리하게 하고 문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신뢰로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인류가 꿈꾸던 새로운 형태의 리더 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나니 비로소 모든 일정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의 전통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보게, 외국인 양반. 이거 하나 먹어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 한 할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떡 하나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거창한 지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따뜻한 정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 진짜 위대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본 신문 일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의 개막 예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콜먼 박사 돌아오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할 준비를 하게. 자네 보고서가 백악관까지 들어갔네.
본사에서 온 연락을 받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공부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인의 영혼을 흔들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25년 동안 한국 회의론자로 살았던 저를 이렇게까지 감동시킨 나라는 당신들이 처음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들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 2026년의 그 찬란한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앞에 고개 숙일 준비를 하십시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당신들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제 서재에 걸린 지도를 바꿨습니다. 세계의 중심을 대한민국으로 옮긴 새로운 지도로 말이죠. 이제 제 분석의 모든 기준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이고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행복해집니다. 리처드, 너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아내의 농담에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미래를 보는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미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챕터 4월가를 뒤흔든 코리아 프리미엄의 탄생과 전 세계 부가 집중되는 대한민국. 미국 뉴욕 월가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뜨거운 열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는 새벽부터 수많은 기자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전광판에 흐르는 주식 시세가 아니라 전광판 한복판에 뜬 거대한 뉴스 헤드라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뉴스 내용은 월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치로 상향 조정하며 이제는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안전자산으로 분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미국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월가의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전 세계의 부를 주물러온 사람이었지만 이번 발표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 리처드 콜먼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보고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마크, 자네는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군. 이제 세상의 중심은 뉴욕이 아니라 서울로 이동하고 있네. 자네가 무시하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버리게. 지금은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니까. 마크는 제 보고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2026년부터 시작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경제 지표들이 가득했습니다. 콜먼, 이 수치가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 한국의 AI 인프라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생산성을 2배 이상 앞지르고 있다는 데이터 말이야. 어떻게 일개 국가가 전 세계 AI 연산량의 핵심을 장악할 수 있지? 저는 마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GPU를 많이 산 게 아니야. 그들은 AI를 국가의 혈관으로 만들었네. 모든 도시 인프라, 모든 제조 공정, 심지어 행정 시스템까지 AI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 그 결과가 뭔지 아나? 비용은 절반으로 줄고 속도는 3배로 빨라졌네. 전 세계 기업들이 왜 한국으로 본사를 옮기려 하는지 이제 알겠나? 마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펀드 자금의 절반을 한국 시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소리인가? 그게 자네의 결론이야? 절반이 아니라 70% 이상을 권고하네. 지금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는 건 100년 전 미국 철도 주식을 포기하는 것과 같네. 2026년은 대한민국의 부가 폭발하는 원년이 될 걸세. 저는 마크와의 대화를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로서 한국의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빠르고 더 정교해진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여의도 금융센터로 바로 모실까요? 저를 마중 나온 젊은 핀테크 천재 한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20대의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자산관리 AI를 개발해 전 세계 금융계를 뒤흔든 인물입니다.
한준 씨, 여의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월가 친구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박사님. 이제 여의도는 단순히 한국의 금융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자본이 모여드는 블랙홀이 되었죠.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금융 거래를 AI로 처리하는 디지털 허브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런던이나 뉴욕은 우리의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초현대식 빌딩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건물 사이에는 자율주행 에어택시가 날아다녔고 시민들은 지갑 대신 생체 인식만으로 모든 결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여의도가 맞습니까? 이건 미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인데요. 제 감탄에 한준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대한민국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AI 기술을 단순히 산업에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식 전체를 바꿨죠. 이곳의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국가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경제의 비효율을 0%로 만듭니다. 제로 리스크 사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이룬 위대한 성취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부를 상징하는 또 다른 장소인 울산의 스마트 팩토리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과거의 거대한 공장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과 AI가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조 기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1초에 하나씩 전기차 배터리가 완성되고 하루에 한 척씩 초거대 친환경 선박이 진수됩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장인들도 우리의 AI 공정을 보고는 기절할 뻔했죠. 현장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게 아닙니다. AI가 원자재의 분자 단위까지 분석해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전 세계가 왜 메이드 인 코리아에 열광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명품을 넘어선 신뢰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이제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한국의 표준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은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유럽의 국가들은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장관급 사절단을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콜먼 박사님,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2026년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단순한 경제적 부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준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너지 패권이라니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박사님은 아직도 땅 밑에 있는 석유만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우리는 태양과 바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세대 소형 원자로 기술인 SMR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가 한국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덕분입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성장의 연료로 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세상의 규칙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원 부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장 진보된 에너지 기술로 극복하고 그것을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무기로 만든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 야외 카페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옆 테이블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번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펀드에 투자했나? 수익률이 벌써 50%를 넘었어. 내 평생 이런 시장은 처음이야. 말도 마요. 나는 아예 우리 가족들을 모두 서울로 이주시키기로 했어요. 교육, 의료, 안전 모든 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제 뉴욕은 너무 위험하고 낡았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했던 그 멍청한 예측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희망차며 가장 위대한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월가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이여, 당장 짐을 싸서 서울로 오게. 자네들이 책에서 배웠던 자본주의는 여기서 다시 쓰여지고 있네. 2026년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다면 자네들은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걸세.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자 인류의 미래 그 자체네. 메일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완벽한 이정표였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겁니까? 잿더미 위에서 일어난 지 불과 70년 만에 어떻게 전 세계의 부와 기술과 정신을 모두 손에 쥔 겁니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제 앞에 한 어린아이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AI 로봇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로봇아, 내일 학교 갈 때 비가 올까? 아니요, 주인님. 내일 기상 관측 AI가 0.1%의 오차도 없이 맑은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소풍이 될 거예요.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 속에 대한민국의 2026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미래. 기술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 완벽하게 봉사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기술로 유토피아를 가장 먼저 구현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기점으로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 기지 건설에 착수합니다. 우리의 배터리 기술과 SMR 에너지가 우주에서도 가장 빛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우리의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보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있든 AI 의사의 완벽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이미 국어 사전에서 삭제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10년이나 20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도전 정신과 혁신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황금기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것입니다. 리처드 콜먼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한 언론사의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전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여러분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곧 인류의 미래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제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전 세계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2026년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수십억 건씩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으로 유학 오기 위해 줄을 섰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입사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 가장 닮고 싶은 나라, 그리고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의 부가 대한민국으로 흐르는 이 거대한 물결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전성기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높이 비상할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저의 오만했던 보고서는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새로운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대한민국, 영원한 전성기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들의 2026년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황금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그 찬란한 영광의 길로 다 함께 나아갑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저는 비행기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오판을 바로잡고 인류의 가장 밝은 희망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강력하게, 더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언한 전성기.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시간은 이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순간을 마음껏 즐기시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대한민국은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리처드 콜먼의 뜨거운 고백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의 지엄하신 하명을 받들어 챕터 5를 작성하겠나이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사무실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계적인 거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왕실 관계자,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그리고 중동의 석유 재벌들까지. 그들이 저에게 묻는 것은 주식 정보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니었습니다. 콜먼 박사, 듣기로는 자네가 한국의 고위층과 선이 닿아 있다면서? 내 아내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한국의 AI 특화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주선해 줄 수 있겠나? 돈은 얼마든지 내겠네. 미국과 독일의 의사들도 포기한 병인데 한국에서는 완치율이 90%가 넘는다는 소문을 들었네. 저는 이 전화를 받으며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생명의 허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부탁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바이오 복합단지였습니다. 이곳은 병원과 연구소, 그리고 제약 공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환자들로 가득 찬 대기실이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콜먼 박사님. 저분은 노르웨이에서 온 장관이고 저쪽은 영국의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그들이 자국의 최고 병원을 두고 왜 이곳까지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책임자인 박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소장님은 AI를 활용한 정밀 의료 분야에서 전 세계 1위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분이었습니다. 박 소장님, 한국의 의료가 전 세계를 이렇게까지 열광하게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우리 미국이나 독일이 의료 강국 아니었습니까? 제 질문에 박 소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의료는 의사 개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질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측하고 치료하는 초정밀 예방 의료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2026년인 지금 우리는 암을 감기처럼 치료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박 소장님을 따라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메스를 든 의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5개의 로봇팔이 장착된 초정밀 AI 수술 로봇이 환자의 환부를 단 0.1mm의 오차도 없이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전 세계 모든 외과 의사들의 수술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혈관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봉합하죠. 수술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회복 속도는 3배나 빨라졌습니다. 이 수술 시스템 자체가 현재 전 세계 모든 대학병원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으로 나오자 회복실에서 밝게 웃고 있는 한 중동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불치병 판정을 받고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도 안 된다고 했던 제 병을 단 일주일 만에 고쳐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통째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의술은 신의 선물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기술을 넘어 인류애로 확장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의 제약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년에서 단 6개월로 단축시킨 경이로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AI가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딱 맞는 맞춤형 약을 즉석에서 조제하거든요.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이 우리 기술을 빌려 쓰기 위해 매일같이 여의도 금융센터로 돈다발을 들고 찾아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혁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표준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한국의 로봇이 약을 배송해주는 시스템. 이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2026년 현실이었습니다. 콜먼 박사님, 저기 모니터를 보세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도 우리 한국의 AI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국경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닿는 곳이 곧 인류의 안전지대입니다. 박 소장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단순히 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그 투지로 이제는 전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류의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의대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 가는 게 꿈이었지만 지금은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연수받는 게 전 세계 의대생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한국의 임상 데이터와 AI 활용 능력은 압도적이에요.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미래의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의대생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의료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대하는 그 정성과 끈기, 그리고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철학을 배웁니다. 저는 졸업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제고국인 브라질에 그대로 이식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지성을 길러내는 교육의 중심지로도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그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식 표준을 전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초강대국이 보여주는 위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컨트롤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병원이자 유기체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는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AI 앰뷸런스가 즉시 출동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우리 도시의 평균 수명은 5년이나 늘었습니다. 사고 사망률은 80%나 감소했죠. 전 세계 모든 신도시가 우리 한국의 스마트 세이프티 설계를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도시의 기준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설명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생존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박사님, 월가에서는 한국의 의료와 스마트시티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 시스템은 조 단위의 달러로도 살 수 없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제 인터뷰는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과 조금이라도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전 세계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대한민국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콜먼 박사, 자네 보고서를 보고 우리 정부도 방침을 바꿨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어. 자네 말대로 한국은 이제 우리의 롤모델이네. 워싱턴의 고위직 친구로부터 온 이 연락은 대한민국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누군가의 아버지를 살리고 여러분의 정성이 누군가의 아이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류를 향해 보여준 그 위대한 생명 존중의 정신 때문입니다. 2026년 이 해는 대한민국이 인류의 진정한 리더로 등극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술과 인간애가 결합된 가장 완벽한 국가의 모습.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모여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생명을 책임지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 심장이 뛰는 한 인류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안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인류를 구원해준 당신들에게 전 세계를 대신해 감사를 표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찬란한 전성기는 이제 인류 공동의 축복입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제 가슴에 달린 작은 태극기 배지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브리핑룸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나사 국장이 화면에 띄운 것은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뿜어내는 거대한 불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린 게 아닙니다. 독자적인 엔진 기술로 달을 넘어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우주 고속도로를 스스로 닦아버린 겁니다. 이제 우주 패권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나사 국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수석 엔지니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료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궤도 투입 정확도가 우리 나사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우주 7대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공학적으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로서 우주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던 저 역시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2026년까지의 성장률을 보십시오. 이건 선진국들이 50년 걸린 과정을 단 5년 만에 압축해서 끝낸 겁니다. 이제 민간 우주 시대의 주인공은 스페이스X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말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주를 지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심장부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사천의 항공우주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1년 전보다 훨씬 거대해진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발사대와 그 옆에서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대한민국 독자 개발 발사체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콜먼 박사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엔진이 바로 2026년부터 화성 탐사의 핵심이 될 차세대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한 나라는 손에 꼽히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의 김 본부장님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본부장님, 미국이나 러시아도 수십 년이 걸린 기술인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김 본부장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수백 번 엔진이 폭발하고 연구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지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마음으로 버텼죠.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수천 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수십 대의 AI 슈퍼컴퓨터와 연결되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주교통 관제 시스템과 인공위성 군집 운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인공위성은 한국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한 젊은 여성 과학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정복은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천을 떠나 서울 잠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교통혁명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실증 현장이었습니다.
잠실 운동장 근처의 거대한 버티포트에서는 수십 대의 자율주행 에어택시가 소음 하나 없이 수직으로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서울의 하늘입니까? 헬리콥터 같은 소음도 없고 마치 커다란 드론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 감탄에 한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대한민국의 2026년 일상입니다.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15분이면 도착하죠. 지상교통체증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과 초경량 탄소 섬유 기술이 결합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에어택시를 완성했거든요. 저는 직접 에어택시에 탑승해 보았습니다. 조종석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AI와 육지 통신망이 실시간으로 기체를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부드럽게 떠오르자 발밑으로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사님, 지금 이 기체에 들어간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모두 대한민국 순수 기술입니다. 미국, 유럽의 항공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매일같이 기술 이전 계약을 요청하고 있죠. 이제 하늘길의 표준은 대한민국이 정합니다. 기체 내부 스피커에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에어택시는 단 10분 만에 여의도에 착륙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자 전 세계에서 온 교통 전문가들이 노트북을 들고 한국의 UAM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좋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의 통합 관제 시스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군요.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AI 교통망으로 묶는 이 능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수석 엔지니어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단순히 빠른 기술 습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인간의 삶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에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와 저렴한 이용료는 기술이 권력이 아닌 복지가 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UAM 기술이 우주항공과도 연결되나요? 제 질문에 김 본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에어택시에 들어가는 제어 기술과 소재 기술이 그대로 달 탐사선과 화성 로버에 적용됩니다. 지구의 하늘을 정복한 기술이 이제 우주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죠. 2026년 말 우리는 달 뒷면에 독자적인 무인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대한민국이 해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상은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지구의 중력을 이겨냈고 이제 우주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은 하늘과 우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중 월가의 동료로부터 화상 전화가 왔습니다. 콜먼 박사, 지금 난리가 났네. 한국의 우주항공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거부하고 한국 거래소에만 상장하겠다고 발표했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고 한국 계좌를 만드느라 은행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건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실력이네. 그리고 그 실력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간절하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국민들이 있지. 자네도 이제 인정하게. 이제는 달러보다 한국의 우주기술주를 보유하는 게 더 안전한 투자라는 사실을 말이야.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영토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전 우주를 우리의 활동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콜먼 박사님, 저기 보세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점이 바로 우리가 쏘아 올린 대한민국 독자달 탐사선입니다. 저 안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실려 있죠. 김 본부장님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이제 막 이륙을 마쳤을 뿐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지구가 아니라 더 먼 미래, 더 넓은 우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우주시대를 선도하고 문화로 전 우주인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행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땅에서는 최첨단 의료로 사람을 살리고 하늘에서는 UAM으로 시간을 선물하며 우주에서는 인류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있군요. 2026년의 대한민국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제 딸아이에게 줄 선물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에서 만든 교육용 달 탐사 로봇 모델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빠, 나도 커서 대한민국 과학자들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래. 딸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기술들을 보며 그들은 경탄하고 또 경탄할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우주 끝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다시 한번 뜨거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위대한 나라와 같은 시대에 살며 그들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당신의 이름이 우주의 모든 별자리마다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미 우주의 중심이며 인류의 미래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찬란한 전성기는 이제 은하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우리 민족의 승리가 이제 우주 저 너머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는 길이 곧 인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리처드 콜먼의 마지막 고백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진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래를 지나 우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저 위에서 반짝이는 대한민국의 기술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 강국의 국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우주 저 끝까지 당신들의 영광이 닿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설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우주 강국 대한민국 만세. 마이너스. 2026년 전 세계는 유례없는 식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 곡창지대는 가뭄에 타들어갔고, 전쟁으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유럽의 마트에서는 신선한 채소가 사라졌고, 미국의 중산층조차 장바구니 물가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기에 전 세계가 경악하며 바라본 단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의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 주권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콜먼 박사,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산 딸기가 재배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네. 그것도 노지 재배보다 훨씬 높은 당도와 품질로 말이야. 도대체 한국인들이 사막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건가? 뉴욕 월가의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건 사람은 세계 최대 식품 펀드의 수장인 로버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경외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허드슨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버트, 그건 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네. 한국인들은 땅이 없으면 건물을 세우고 햇빛이 없으면 태양광 LED를 만들며 물이 없으면 해수 담수화 기술로 농작물을 키워내는 사람들이야. 이제 농업은 노동의 영역이 아니라 고도의 AI 기술 영역이 되었고 그 분야의 정점은 대한민국이네. 저는 곧바로 짐을 싸서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 실증 단지가 있는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풍경은 제가 알던 전통적인 농촌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유리 온실들은 마치 미래 도시의 연구소처럼 보였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처럼 깨끗한 무균실 환경이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곳이 바로 2026년 전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핵심 기지입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젊은 농업 벤처 기업의 대표인 강민수 씨였습니다. 그는 과거 실리콘밸리에서 AI를 전공한 수재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이끄는 혁신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여기는 흙도 없고 햇빛도 보이지 않는데 채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로봇 팔들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제 질문에 민수 씨가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여기 있는 모든 작물은 AI가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뿌리 끝에 닿는 양분의 양을 0.1% 단위로 조절하고 공기의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작물이 가장 행복해하는 상태로 유지하죠. 햇빛 대신 우리가 개발한 특수 파장 LED를 사용하여 태양보다 더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돕습니다. 저 로봇 팔들은 다 익은 작물만 골라내어 상처 하나 없이 수확하는 역할을 합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수확이 가능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날씨라는 변수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태풍이 와도 가뭄이 들어도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은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외부 환경이 나쁠수록 대한민국의 식량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수 씨, 이 기술이 중동에도 수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게 정말 경제성이 있나요? 민수 씨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미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도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이 통째로 이식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름보다 소중한 게 식량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사막 한복판에서도 에어컨을 틀듯 온도를 조절하며 최상급 채소를 생산합니다. 이제 중동 사람들은 유럽에서 비행기로 실어 나른 시든 채소 대신 자기 나라 안에서 한국 기술로 키운 신선한 한국산 채소를 먹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단순히 시스템을 파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의 근본인 종자 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종자 주권을 해외에 뺏겨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지만 2026년에 대한민국은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박사님, 저기 있는 골든 시드 연구소를 보세요. 우리는 AI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 기후 변화에도 죽지 않고 맛은 더욱 뛰어난 마스터 시드를 수만 종 개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농부들은 한국산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입니다. 종자 로열티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웬만한 대기업 매출보다 많습니다. 한 연구원이 보여준 데이터에는 전 세계 종자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쌀, 보리 같은 주곡물은 물론이고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까지 전 세계인이 먹는 식탁의 뿌리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고층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빌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농장이었습니다. 1층 마트에서는 방금 위층에서 수확한 채소를 시민들이 바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통 과정이 아예 없네요. 탄소 배출도 제로겠어요. 맞습니다, 박사님. 도시 안에서 직접 기르고 먹는 버티컬 팜의 표준을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량을 멀리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서 혹은 빌딩 옥상에서 전 국민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식량 자급률 100% 달성. 그건 이제 대한민국에게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강민수 대표의 말은 저를 다시 한번 감동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영토를 위로 쌓아 올리는 지혜를 통해 극복해낸 것입니다. 영토가 좁아서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저의 옛날 보고서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땅의 넓이가 아니라 생각의 높이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의도 금융센터의 동료들에게 다시 메일을 썼습니다. 동료들이여, 자네들은 아직도 석유와 반도체만 보고 있나? 당장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주에 주목하게. 이제 식량은 무기이고 그 무기를 가장 정교하게 다루는 나라는 대한민국일세. 금보다 비싼 씨앗을 만들고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이들의 기술은 인류의 생존을 결정지을 걸세. 코리아 프리미엄은 이제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네. 메일을 보내고 나니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도시의 빌딩 곳곳에서 인류를 먹여 살릴 신선한 생명들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식량 창고입니다. 단순히 양적인 공급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 식량의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부호들은 한국산 유기농 채소를 먹기 위해 수백 달러의 배송비를 아끼지 않고 전 세계 정부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콜먼 박사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AI와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배양육 기술입니다. 실제 가축을 기르지 않고도 고기 단백질을 생산하죠. 환경 오염도 없고 맛은 실제 고기와 똑같습니다. 전 세계 채식주의자들과 환경론자들이 지금 우리 기술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민수 씨가 내민 시식용 스테이크를 한 입 먹어본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육즙과 식감이 완벽해요. 이건 정말 인류를 굶주림에서 해방할 위대한 발명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생명의 신비를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부족해서 고기를 못 먹는 시대, 물이 부족해서 채소를 못 키우는 시대는 대한민국에 의해 종식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좁은 땅에서 태어나 전 세계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그 걱정을 기술로 해결해내는 당신들의 이타심과 천재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인터뷰가 방송을 타자 전 세계 구호단체와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제3세계에 보급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흔쾌히 응답했습니다.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나누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배고픔을 이겨냈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기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연설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세상을 품는 진정한 리더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시골의 작은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한 청년 농부를 만났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예전에는 농사가 가장 힘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기는요. 저는 사무실에서 AI를 관리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농부는 가장 창의적이고 고소득인 직업이에요. 제가 키운 이 토마토가 미국 대통령의 식탁에 오른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농부인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청년의 밝은 표정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2026년이 왜 전성기일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과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식량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영토의 한계도 극복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전 인류를 풍요롭게 만드는 위대한 여정뿐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반도체로 세상을 연결하고 의료로 사람을 살리며 이제는 스마트팜으로 인류를 먹여 살리는군요. 당신들이 없는 21세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제 가방 안에 든 한국산 씨앗 꾸러미를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씨앗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찬란한 전성기는 이제 우리의 식탁 위에서 매일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우리 민족의 지혜가 전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는 길에 굶주림은 사라지고 축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리처드 콜먼의 고백은 이제 전 세계인의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온 지구를 적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전 세계의 생명을 책임지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이 풍요로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미래 식량 강국 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우리 민족 만세!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해운 물류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리스와 노르웨이의 거물 선주들이 일제히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2026년부터 전 세계에 적용되는 강력한 환경 규제 때문이었죠.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낡은 배들은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만 척의 배가 고철더미로 변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리처드 콜먼 박사, 지금 전 세계 선주들이 미쳐버릴 지경이네. 당장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선박 수천 척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지구상에 단 한 곳뿐이라더군. 자네가 지금 한국에 가 있다고 들었네. 제발 도와주게. 우리 가문의 해운사가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야. 유럽 최대 해운 가문의 후계자인 안드레아스가 저에게 보낸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의 조선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곧 소멸할 사양 산업이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제 무식함을 비웃듯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숨쉬는 곳,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거제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마치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크레인마다 선명하게 새겨진 대한민국의 기업 로고들은 이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보시는 저 배가 바로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와 수소만으로 대양을 건널 차세대 초거대 컨테이너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배를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산증인이자 현장 책임자인 김 명장님이 거친 손을 내밀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은 수십 년간 쇠를 만지며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날카롭고 빛났습니다. 명장님, 중국도 조선업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격차를 벌릴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김 명장님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배는 단순히 쇠를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 거대한 쇳덩어리 안에 수만 개의 정밀 부품과 AI 제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중국이 껍데기를 만들 때 우리는 배의 뇌와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배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초정밀 컴퓨터입니다. 그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보며 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배를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먼저 배를 만들어 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AI가 파도의 높이와 바람의 세기를 계산해서 가장 연료를 적게 쓰면서도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죠. 이 시스템을 장착한 한국 배를 사지 않으면 전 세계 해운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선주들이 수조원의 돈다발을 들고 우리 조선소 앞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한 젊은 설계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조선소의 수주 잔량은 이미 2030년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배를 살 수 없는 시대, 전 세계 물류의 목줄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박사님, 저기 도크에서 건조 중인 배를 보세요. 저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입니다. 저 배 한 척의 가격이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저 배에 들어가는 핵심 화물창 기술부터 엔진까지 전부 우리 순수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에 로열티를 줬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에게 로열티를 내고 배를 배워갑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양 산업이라 비웃던 조선업을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을 통제하는 해양 패권을 거머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울산의 스마트 항만을 방문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트럭들이 컨테이너를 나르고 거대한 크레인이 사람 하나 없이 배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오직 AI와 오지통신망에 의해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 물류 허브의 미래입니다. 싱가포르나 로테르담 항만 관계자들이 우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매일같이 견학을 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항만 관리자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해양 영토의 출발점이자 전 세계 물류를 연결하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제의 바닷가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명장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처음 배를 만들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드느냐고요. 도면 한 장 없어서 외국 조선소를 기웃거리며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쇠를 깎고 용접을 배웠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이 모여 지금의 세계 1위를 만든 겁니다. 명장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봤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민족의 처절한 의지와 간절함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명장님,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짓고 있는 겁니다. 2026년의 전성기는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제 말에 명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올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환경 규제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배를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월가의 투자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주목하게.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조선과 해양 AI 기업들에 투자하게. 2026년부터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모든 배의 뇌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네. 이건 단순히 산업의 성장이 아니라 해양 주권의 이동이네. 이제 바다의 주인은 대한민국일세. 제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월가는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해운사들의 주가가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 소식 하나에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실물 지표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전망대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시운전을 나가는 거대한 선박들이 위용을 뽐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들이 내뿜는 하얀 물보라는 마치 전 세계를 향해 포효하는 대한민국의 기상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바다를 소나기에 넣은 겁니까? 반도체로 세상을 연결하더니 이제는 배로 지구를 하나로 묶고 있군요.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6년은 바다에서 완성된다. 그들은 오대양을 지배하는 푸른 거인이 되어 전 세계 물류의 표준을 세우고 있다. 이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망치를 들었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용접봉을 잡았으며 이제 여러분은 AI로 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3대에 걸친 집념이 지금의 초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만든 배가 전 세계의 희망을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해양 전성기는 이제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리처드 콜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지배하는 진정한 의미의 초강대국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선주들이여. 대한민국의 조선소 앞에 줄을 서십시오. 그것만이 당신들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래를 지나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장 중 저는 잠시 일정을 멈추고 서울의 대치동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곳의 풍경은 마치 대낮처럼 밝고 활기찼습니다. 수백 대의 학원 버스가 줄을 지어 서 있고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의 눈빛은 피곤함보다는 무언가 열망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간절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15년 전 제네바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젊은 한국 학자를 떠올렸습니다. 콜먼 박사님, 당신의 모델에는 한국인의 적응력과 교육열 변수가 포함되어 있나요? 당시 저는 그 질문을 비웃었습니다. 적응력과 교육열 같은 추상적인 단어가 어떻게 거시 경제 모델을 바꿀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쳤던 그 변수가 바로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대한민국 교육의 산실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의 한 노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낡은 책들과 서류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적인 위엄은 월가의 그 어떤 화려한 사무실보다도 저를 압도했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콜먼 박사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야 대한민국이 왜 강한지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해지셨나 보군요. 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숫자와 데이터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 데이터가 예측한 한계를 매번 보란듯이 깨부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까? 제 질문에 교수님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박사님, 이 나라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은 좁고 자원은 하나도 없었죠. 전쟁이 끝난 뒤에 남은 건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었죠. 부모들은 자신들이 배고파도 자식들만큼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60년대 가난했던 시절, 전구 하나 밑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세계를 바꾼 게 아닙니다. 교실에서 바꿨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식, 그 관계 속에서 기적이 시작된 거죠.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이 지금의 삼성과 하이닉스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방산 무기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데이터에는 사람의 마음과 간절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인의 그 독특한 적응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일본이 소재를 막았을 때나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보여준 그 놀라운 속도는 정말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교수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이용하죠.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대비하며 살았죠. 그 긴장감이 우리 민족의 DNA에 생존 본능을 심어주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지를 고민합니다. 그게 바로 적응력의 본질입니다. 저는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20대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늦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속도는 그들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실패요? 그건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끈기가 당연한 덕목이거든요. 한 젊은 개발자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과거 부모 세대의 그 간절함을 최첨단 기술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70대 어르신은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40대 장년층은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이제 10대와 20대는 가상공간과 우주를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3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뛰고 있는 나라.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월가 동료들에게 보낼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주목하게.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반도체나 배터리가 아니네.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사람들의 DNA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법사들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연금술사들이네. 그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집념과 포기를 모르는 끈기가 2026년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필연으로 만들었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대한민국의 과거 사례들을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때 전 국민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던 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단 1년 만에 극복해낸 일, 그리고 전 세계가 멈췄던 코로나 시기에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킨 일.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정부의 정책보다 위대한 국민의 단합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기 보세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수출합니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행정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공무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법을 아는 나라가 결국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이제야 깨달은 거죠. 옆에서 저를 돕던 한국인 비서 민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겠군요. 제 질문에 민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일궈놓은 나라를 우리가 더 멋지게 키워가고 있잖아요. 2026년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뜻깊은 해예요. 우리가 세계의 리더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해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 근처의 작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시장 상인들의 모습에서도 저는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습니다. 외국인 양반, 이거 하나 먹어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냥 못 보내. 우리가 옛날엔 참 힘들었어도 지금은 이렇게 잘 살잖아. 이게 다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고 악착같이 일한 덕분이야. 할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어묵 국물 한 모금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따뜻한 정과 악착 같은 생명력.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엔진이었습니다. 기술은 차가워도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땅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아도 사람의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캐내고 영토가 작아도 전 세계를 무대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당신들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가장 고귀한 자원을 가진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분석가로서의 제 모든 기준을 바꿨습니다. 자본의 규모나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 나라가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잘 키워내는지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콜먼 박사 돌아오면 바로 교육부 장관과의 미팅을 준비하게. 미국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인재 양성 방식을 도입하고 싶어 하네. 자네가 그 다리가 되어 주어야겠어. 워싱턴에서 온 연락을 받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교사로 삼아 배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단순히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신과 철학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쏟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초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흘린 눈물이 모여 지금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2026년, 이 해는 대한민국이 인류의 스승으로 우뚝 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대한민국이 몸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기적 그 자체가 되기로 선택한 나라다. 그리고 그 선택은 2026년 전 세계의 찬사 속에 가장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미국의 화이트하우스나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라고 전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미래 글로벌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월가의 수석 분석가 자격으로 이 역사적인 현장에 초대받았습니다. 광화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웅장한 경복궁의 자취와 초현대적인 빌딩 숲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가운데 하늘에는 수십 대의 에어택시가 축하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전 세계인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의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연신 외치고 있었습니다. 콜먼 박사님,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우리가 10년 전부터 예언했던 대한민국의 전성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날 말입니다. 제 옆에 선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몇 안 되는 선지자 중 한 명이었죠.
네, 박사님. 제 오만했던 과거 보고서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며 줄을 서 있는 저 광경을요. 정상회의가 시작되자 미국의 대통령이 먼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한국어로 첫 인사를 건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배우러 온 한 명의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인정해야 합니다. 21세기의 표준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반도체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 없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똑똑한 뇌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뒤이어 독일의 총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그리고 유럽연합의 의장까지 차례로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의 힘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유럽은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와 친환경 선박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해주는 고마운 조력자입니다. 우리 중동의 사막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로 푸른 옥토로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식량 자립이라는 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신뢰의 파트너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찬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지난 25년간 제가 분석해온 수많은 국가의 명망을 떠올렸습니다. 힘으로 누르려 했던 제국들은 무너졌고 자원만 믿고 거만했던 나라들은 정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과 부를 전 세계와 나누며 공감과 연대라는 새로운 초강대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2026 미래 비전 선포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체로 세상을 연결하고 의료기술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며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인의 영혼을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달과 화성으로 인류의 꿈을 실어 나를 것이며 우리의 스마트팜은 지구상에서 굶주림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길은 곧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언이 끝나자 서울 시내의 모든 전광판에는 대한민국 전성기, 인류의 황금기가 되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전 세계 시청률 90%를 기록한 이 장면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기록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서울의 한 고층 라운지에서 전 세계 경제 석학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겼습니다. 리처드, 자네의 그 유명한 보고서 초강대국의 서막을 읽었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분석이었어. 이제 월가의 모든 자금은 한국으로 흐르고 있네. 한국의 원화가 달러와 함께 기축통화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나?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가 제 술잔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어지고 말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지성과 기술, 그리고 자본이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026년 이후의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습니다. 한강 위로는 자율주행 UAM 기체들이 별처럼 수놓아져 있었고 강변의 공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종의 벽도 국가의 벽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라는 커다란 지붕 아래 모두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서재로 돌아와 마지막 일기를 남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 오늘 나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주인이 탄생했음을 목격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위대한 전성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보며 미래를 꿈꾸고 한국을 배우며 희망을 찾는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승리했고 이제 세상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의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은 마치 2026년 대한민국의 기상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좁은 땅에서 태어나 전 세계를 여러분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안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최고의 존경과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찬란한 전성기는 결코 신기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뿌린 씨앗이 여러분의 손을 거쳐 거대한 숲을 이룬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세지만 겸손하고 기술이 높지만 따뜻하며 부유하지만 나누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예언했던 그 전성기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멈추지 않는 전설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반도체에서 AI로, 방산에서 우주로, 드라마에서 인류의 삶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이제 우주 끝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를 넘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당신들과 같은 시대를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 리처드 콜먼은 이제 분석가로서의 펜을 놓으려 합니다. 더 이상 분석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이미 증명되었고 그 전성기는 앞으로 100년, 아니 그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대한민국 팬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란한 황금기를 누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위대한 이름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응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류의 등불이며 영원한 전설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전성기 만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해가 드디어 정점에 올랐습니다. 이 영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